자, 시작하죠. 준비됐습니까? 네. 자, 타이틀은 비자기장이라는 이름을 쓸게요. 한글로 자기가 쓰는 거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 자기장이 전류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생긴다고 하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장 무슨 뜻일까요? 마그네틱 필드. 자기장 무슨 뜻일까요? 책을 안 봐서 그 옆에 줄 봐. 자기력을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범위를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력이라는 게 결국엔 자석끼리의 힘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자석은 N극과 S극으로 있죠. 자, NS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이겠고요. 반면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충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력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형상화시킨 게 자기력 선이에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을 향하는 이런 자기력 선을 그렸다는 거죠. 그래서 끌어당기는 그림을 반면 NN끼리는 미래는 청력 그림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자기력 선을 다시 한번 그린다면 자석의 N극에서 자기력 선이 나와서 자석의 S극으로 들어가는 이런 자기력 선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자기장에 대한 방향은 이런 자기력 선의 접선 방향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침반으로 왔다면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 이걸 자기장의 방을 삼습니다. 여기다 나침반으로 왔다고요? 나침반의 N극이 이렇게 향하겠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기다 놔두면 어떨까요? 접선 방향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향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자기장의 세기는 하고 있어요. 이 자기력 선이 얼마나 빽빽하게 있습니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력 선속의 밀도로 표현합니다. 단위 면적당 자기력 선속이, 즉 자기력 선이 얼마나 빽빽하게 있느냐죠. 여기하고 이쪽하고 비교하면 자기력선의 밀도는 당연히 극에 가까운 쪽이 자기력선의 밀도가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소민아 보내줘. 응? 나도. 그래서 다시 한번 쓴다면 이 자기장 B라고 불러주는데요. 이거는 자기력 선속이라고 불러주는 파이, 자기력 선속의 연주로 나누는 자기력 선속 밀도가 됩니다. 단위는요, 자기력 선속을 웨버라는 단위를 써요. 그리고 면적이니까 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죠? 즉 웨버/per 제곱미터로 자기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쓰니까 귀찮네요. 그래서 T라고 쓰면서 테슬라라고 읽습니다. 우리가 단위는 사람 이름을 많이 쓰는 경우들이 많죠. 그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저번에 전류의 단위하면서 앙페어, 전압의 단위하면서 볼트, 그리고 저항의 단위하면서 옴을 했는데 다 사람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앙페어라는 사람 이름이 있겠고요. 볼트라는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옴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테슬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에디슨의 직원이었습니다만은 왜요?
에디슨이 직원이었으면 에디슨의 발명품에 대해서 태클을 많이 그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명세 또는 이 사람의 업적에 비하면 돈을 좀 못 벌었어요. 정해 주십시오. 근데 저기 세기 옆에 자기력 선의 밀도. 네, 자기력 선 속의 밀도 또는 자기력 선의 밀도. 자,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힘을 종류하면서 소개했던 게 과거 접촉이 필요한 힘 하면서 뭐 마찰력이라든지 탄성력이라든지 부력, 굳이 접촉하지 않아도 작용할 수 있는 걸로 전기력, 자기력, 중력 이런 이름을 소개했잖아요. 전기력 따로, 자기력 따로였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요. 근데 전기를 가지고 작업을 하던 중에 옆에 있는 나치판이 까딱까딱 움직이는 걸 봤어요. 스위치를 하니까 나치판이 돌고 스위치를 끄니까 나치판이 다시 원상 회복하네. 그런 현상들을 여러 사람들이 발견하고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도서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고 결국엔 전기장과 자기장이 또는 전기력과 자기력이 하나의 힘이다.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기로 통칭시켰다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도서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뭐가 생긴다? 이 자기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역시 방향과 그리고 얼마나 그 크기와 그리고 어디다 써먹하는 응용이 있겠습니다. 방향은 앙페르의 법칙이라는 이름을 쓴대요. 앙페르 누구였죠? 암페어. 예, 방금 전류의 세기에 대한 앙페르의 법칙을 표현합니다. 또는 오른 나사 법칙으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에요. 왼손을 이렇게 문제 풀면 100점 100패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선의 종류를 우리는 크게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과 마지막으로 코일 또는 솔레노이드라 부르는데요. 코일, 솔레노이드 이것으로 표현하면서 각각의 방향, 각각의 크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입니다. 먼저 전류가 위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간다라고 해볼게요. 나침판을 이렇게 했을 때 이쪽을 북쪽 방에 잡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오른나사 법칙, 앙페르 법칙은 어떻습니까? 하면 직선 도선에 대해서 엄지손가락으로 전류 방향 잡았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제시되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자기장의 방향은 나치판을 놨을 때 나치판이 N극이 향하는 방향인데요. 지금은 여러분한테 지구 자기장은 좀 무시하고 소개하겠습니다. 그 말은 나중에는 지구 자기장과 전류의 자기장이 합성된 자기장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나침판에 N걸 놔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남쪽을 향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네. 여기다가 나침판을 놔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동쪽을 향하겠죠. 동상로 방향 모르시면 곤란합니다. 이쪽 방이 칠판 뚫고 가는 이 방이 북쪽 방향이죠. 이거 살짝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쪽으로 하면 이게 동쪽 방향인 거예요. 동상 방향 못 들으시면 곤란하죠. 여기다가 또 맺었으니까 여기는 지구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같네요. 북쪽 방향입니다. 이쪽에다 두면 되겠습니까? 서쪽을 향하겠죠. 이해됐어요? 네. 그런 식으로 동심원을 그려요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때 자기장의 세기는 상수 K의 거리 R분의 전류의 세기를 하는데요. 거리 R은 단순하게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R 떨어지고 2R 떨어지는 이런 그림입니다. 거리가 멀어지면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다? 약해지겠죠.
전류 세기가 강해질수록 당연히 자기장 세기가 강해지는 것을 보는데요. 여기서 상수 K는 뭡니까 하는 거예요. 여기 전류에 의한 자기장 전자기 파트가 중2 내신에 들어간다. 맞습니까? 네. 그지? 중2 내신 들어가는데 고3 물리 2에도 이게 나와요. 똑같이. 다시 말하면 중2 내신 문제나 고3 수능 문제나 똑같아요. 중2 때 다루고 고1 때 다룹니다. 고2 때 물리학원에서 다루고 고3 물리 2에서도 똑같이 다룹니다. 그럼 뭐가 다른데 고3 물리 2 되면 고3 물리 2 되면 대한민국에 수능 치는 인원이 고3 물리 2는 재수생 포함해서 3,000명 칩니다. 지구과학원이 15만 명, 생명과학원이 15만 명 시험 칠 때 3,000만 밖에 시험 안 치는 아주.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수능 최저가 없는 시험을 치거나 아니면 국영수로 수능 최저를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야 물투 화투 한번 시험 쳐봐. 네, 수능을 그렇게 권하기도 합니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아주 어렵죠. 그럼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물투와 투를 동시에 수능 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일단 기본적으로 3,000명이 안 됩니다. 왜냐면 물투도 3,000명, 화투도 3,000명이에요. 지금 중세. 작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어요. 일단 그거는 뭐 나중 얘기고 이 상수 K가 어떻게 됩니까 하네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단위는 테슬라 미터 퍼 암페어 이렇게 써지고 있습니다. 물투에서는 이 상수 K를 다뤄요. 그럼 여러분한테는 이 상수 K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는 않아요. 신경 끄세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씁니다. 전류 세기에 비례하고 도선부터 떨어진 거리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쓰고 맙니다. 상수 K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이해됐습니까? 네. 우리 손가락 전류 방향,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 이해되나요? 네. 그다음에 원형도선은 어떻습니까 하네요. 원형도선의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잘 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오른손이에요. 저 새끼 왼손 잡고 한다. 아니 책도 없는 새끼는 왜 왼손으로 해? 어? 오른손 왼손 헷갈렸을지도. 이렇게 잡으면 이거 왼손하면요. 오다 프레드예요. 내 눈이 말하죠. 킬러 문제는 어디서 나온다고? 역학. 역학에서 나와요. 전자기는 1, 2등급 받는 사람은 전자기 틀린 역사가 없어요. 전자기 틀렸다? 삐용시 소리 들어야 돼. 왜 이거 전자기는 몸으로 푸는 거고 엔간에서는 3등급 받는 애들도 전자기 파트는 안 틀려. 오, 대단한데? 그럼 나 우린 정신인가 보다. 이거는 왼손 야 미치나. 그럴 수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안 돼. 왼손이면 안 돼. 그럴 수 있어도 안 돼요. 다르구나. 위로가 아니야. 다르네. 안 된다. 멍청아 다 같겠냐? 이 손 위치를 바꾸고. 매칭이잖아. 야, 네 손이 다르게 생겼잖아, 갑자기. 세나 이렇게 봐. 아니 근데 얘도 이쪽 가고 얘도 이쪽. 네가 아, 손이 이게 생겼잖아. 다르잖아. 이건 여기로 가고. 이해됐어. 자 다시 봐. 책에는 전류를 이렇게 잡으니까 전류 방향대로 자기장을 감아라 이렇게 가르쳐요. 전류 방향에 대해서 자기장 이렇게 감아라 표현돼요.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감아지는 그림을 그려요. 그런데요. 굳이 왜 저런 식으로 가르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네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잡으세요. 네 손가락 전류 방향 잡으세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엄지손가락을 밀어 넣으세요. 전류 방향 잡고 나머지 네 손가락 밀어 넣으라고. 이해됐어? 네. 이렇게. 전류 방향 잡고 해보세요. 전류 방향 잡고 자기장 밀어 넣으라고요. 주리병을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노란색. 응. 이거 볼때 시계 방향 전류 방향이잖아. 이렇게 하는 거였냐?
전류 방향 잡고 자기장 밀어 넣으라고요. 밀어 넣어라.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이 이 방향이 된다고요. 그러면 나침반이 여기다 떴을 때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 이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은 뭐야 이상한 소리네. 북쪽 방향대로 잡히는 거죠. 이랬어요? 네. 왜 이렇게 가르칩니까 하면 원형도사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으면 소리나면 돼요. 그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놓으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때 내 손가락으로 전류 방향 잡았을 때 엄지손가락으로 밀어넣으면 그게 자기력선이 나오는 방향 또는 자석의 N극이 되는 방향이에요. 해면 돼. 원형도사 하나 나오고 대박. 원형도사 여러 개 있는 거다. 그게 그거잖아요. 뭔지 말인지 알겠어? 네. 내 손가락으로 전류 방향 잡으세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엄지가 화살표 방향이랑 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 엄지를 뭘로 알겠다고? 만약에 화살표 그 동쪽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 응. 그게 이렇게 그래. 화살표가 이거. 이거. 아니 이게 화살표 방향이에요? 그래, 그게 전류 방향. 이렇게구나. 당신들 입장에서는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오! 계속 이렇게 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당신들 입장에서는 전류가 이러니까 전류 잡고 자기가 하면 되는 거. 와 여기서 선생님은 뭐가 다르구나. 애들 다 바보같이 이렇게. 이거 봐. 우리 계속 이러고 있어. 우와 우와. 아, 지금 대박. 포인하는 거야? 포인하는 거야 뭐. 아니 저 원형도선. 오늘 이렇게 하면 진짜 이렇게 하면 돼. 제 나이. 그러면은 하면 되지. 뭐 이런 이해됐다. 아니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 충격 먹으셨죠? 생각이 떨고 싶어. 야난 당연히 이거일 줄 알았어. 나도. 저거 싫어. 막 열렸잖아. 섹시해지니. 와 깜짝이야. 어. 자, 됐습니까? 네.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봤습니다. 느낌 알겠나? 네. 전류는 플러스에서 이렇게 전류 흘러들었죠. 느낌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전류 잡았을 때 자기장 밀어넣으면 자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형식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이야. 여기다 나침반 가운데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로 가요. 서쪽 여기로 방향으로 가요. 되지. 이해됐습니까? 네. 원형도선 한 개나 원형도선 여러 개나 그게 그거니까 굳이 이거를 이렇게 전류 잡아서 자기장 돌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손가락 전류 방향 잡고 나머지 엄지손가락 밀어넣는 게 자기장의 방향, 자기선에 들어가는 방향. 알겠습니까? 네. 여기 잡아서 자기선이 나오는 N극 잡은 이런 형식이라고요. 알겠습니까? 네. 물론 여기다가 나침반을 놓는 변태 같은 문제도 없잖아 있긴 해요. 그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 이쪽이죠. 왜요? 자기선 이렇게 나와서 들어가잖아요. 아. 자기선 접선 방향. 이해됐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좁은 영역에 만약 직선 도선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직선 도선 위로 전류가 흐르잖아. 전류 잡고 자기장 나오는 방향 이렇게 되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원형도선이나 솔레노이드이나 그게 그거라고요. 한 개 있느냐 두 개 있느냐죠. 만약 원형도선을 이렇게 하나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자기장이 0.1 테슬라 잡힌대. 한 번 더 감았대. 몇 테슬라 잡히겠어? 0.2. 0.2 테슬라 잡히는 거예요. 별거 없어. 하나 됐을 때 0.1이고 또 하나 더 남았잖아. 저거 0.7인 줄 알았어요. 그래, 당일 0.1 테슬라라고 말하면서 적었는데 틀리냐고. 내가 쓸 때 뭔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봐.
이해했어요? 네. 근데 이거 한번 보실까요? 전류 잡고 자기 잡았는데 왼쪽에서 자율성이 나온대. 그럼 나왔던 이 자율성 어떻게 될까? 오른쪽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 그림과 이 그림이 어때? 같아요. 같죠? 즉 솔레노이드는 마치 하나의 영구자석과 같은 그런 형태로 자율성의 모양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와.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나침판을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나침판이 자율성이 네. 나오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나침판을 놓으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향하겠죠? 여기다 놓으면 어떨까? 왼쪽에. 왼쪽을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똑같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솔레노이드 내부에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에. 그냥 중립. 중립. 또 이어서 들어가는 방향. 아. 왼쪽. 잘 생각하세요. 자격선은 어디서 나와서 N극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했잖아요. 네. 이쪽이 N극이에요. N극에서 자격선이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요. 내부에서는 내부에서는 S에서 N입니까? 그러면 예 맞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N에서 S가 아니고요? 아니요. S에서 N이에요. 여기 있나? 자율선이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의 패곡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 자석을 반쯤 잘라봤다 생각해 볼게요. 자석을 반쯤 잘랐습니다. 자석을 자르면 여기 N극만 남고 이쪽에 S극만 남는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아니요. NS, NS 이렇게 됩니다. 자기 홀극은 없어요. 전기는 플러스만 있는 양성자라든지 마이너스만 있는 전자 홀극은 있어요. 근데 자기는 NS가 반드시 같이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만드시는 이유가 결국엔 원자 내부의 전자가 돌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아직 여러분들 양자수, 스핀 양자수 아직 안 배웠을 텐데요. 전자의 스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선 자기 홀극은 못 찾았다,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력성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N극에서 출발하죠. 이해됐습니까? 네. 자율선 S극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쭉. 네, N에서 S로 향하죠. 이 그림과 이 그림이 다르지? 아는 거예요. 이해됐어? 네. 자석의 외부에서 N에서 S를 향하고 자석의 내부에서는 이게 다시 하나의 일종의 패곡선을 이루게 되는 그림이라고요. 알겠나? 내부하고 외부 헷갈리지 마요. 알겠나? 네. 그래서 이 선상에 놔뒀다면 자석의 나침반 N극은 왼쪽 향합니다. 여기도 왼쪽 향합니다. 안쪽도 왼쪽을 향합니다. 알겠나? 헷갈리지 마라. 그렇다면 원형도수에서 자기자의 세기는 하겠습니다. K'에 R분의 I를 쓰는데 전류야 I 쓰겠죠? R은 뭘까요? 이 원의 반지름? 반지름 R을 얘기합니다. 아. 상수 K 프라임 값은 요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었잖아요.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써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 필요하다고?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알겠습니까? 여기 솔레노이드 X는 어떻습니까? 네, 솔레노이드 자기자의 세기는 K 더블 프라임 값에 N, 이 N은 1m당 가문수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얼마나 촘촘하게 감았습니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전류 세기 I 되고 있습니다. 뭐 결국엔 크기를 볼 때 이 자기자의 세기는 공통적으로 전류 세기에 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전류가 강할수록 자기자의 세기는 강해진다. 그 정도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 K 더블 프라임 값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쓰는데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별로 어려운 숫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한테 필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알겠어? 중3 문제나 중2 문제나 고3 자기장 문제나 다 똑같아요.
전류잡고 자기장 값을 하는 거, 전류잡고 자기장 값을 하는 거 다 똑같아요. 알겠어? 네. 가만 어디다 써먹어 하네요. 당연히 전자석이죠. 이 전자석의 장점은 뭐겠습니까? 필요할 때 자기장을 만들고 필요 없을 때 자기장을 끊는 거죠. 여러 철하고 고철하고 뭐 다른 비금속들하고 뭐 이렇게 섞여 있어요. 영구자석을 갖다 대면 어쨌든 철이 달라붙겠죠. 달라붙은 못이라든지 폐철이라든지 이걸 다시 떼야 되는데 떼려면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석이 달라붙어 있으니까. 근데 전자석 어떻습니까? 전기 스톱 시켜버리면 우르르 철만 떨어지겠죠. 분리내기 훨씬 쉽다는 거죠. 게다가 영구자석으로 만들 수 있는 자기장보다 훨씬 더 강한 자기장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장점입니다. 알겠어요? 네. 다시 한 번 더. 방향, 앙페르 법칙입니다. 오른손이에요. 왼손 쓰는 순간 망해요. 몸으로 풀어야 했어. 다시 한 번 더 이번 얘기하는데 몸으로 푸세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러지 마요. 몸으로 생각해서 푸셔야 됩니다. 문제 풀다 보면 애들이 혼자서 일하고 있어. 안 그럴 거지? 비둘기. 안 그럴 거지? 비둘기인데? 적당히 우 해갖고 풀어. 아 맞아 나 이거 옛날에 살았으면 이러고 있어. 잘했어. 그랬을 때 이 단점이 뭐냐면 미친놈 같아 나중에 보여요. 시험 다 치고 검사할 때 뭘 했는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머릿속에만 해놨으니까. 왜 손으로 해도 남는 게 없는데. 손으로 하면 일단 그리잖아요. 머리로 해도 아니 그냥 네. 알아서 하세요. 누차 말하지만 전자기 파트는 3등급 애들도 안 틀려. 3등급이면 잘 나오는 거 아니고. 수능 올 3등급이면 인서울 들어가기 힘들어요. 아, 삼등급몇 퍼센트입니까? 상위 21%까지를 3등급을 하세요. 만 높은 거 아닌가? 어? 잘하는 거네. 예전에는 수능 친다든지 또는 고3 인원수가 충분히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인원수도 뭐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스카이 1년에 몇 명 모아요? 180명. 1만 명 모아요. 우와. 지금은 이제 아마 수능 치는 인원이 50만이 떨어졌을 거예요. 50만 명 중에 10,000명이면 2%죠. 해볼만 한데? 2% 일단 상위 1%였는데 지금은 뭐 상위 2%는 되네요. 나중에 한 4%. 근데 우리 때 되면 한 0.5% 0.5%이 미쳤나? 0.5%. 뭐 어쨌든 이해됐어? 네. 몸으로 풀어야 했다. 네. 머릿속 에 하고 이러지만 이게 지금 이제 다음번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면 전자 이력도 나와야 되고 전자 유도도 나와야 되는데 모두 오른손이에요. 알겠어? 이거는 안 써요. 페미 왼손 법칙 이것도 역시 이제 오른 이걸로 바꿔놨어요. 이걸 하니까 애들이 이걸 갖고 있어. 근데 선생님들은 왜 다 이거 쓰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니까 생각하는 거지. 저 소아마비 때 있는 저 뼈에 갖고 있어요. 아이 그리고 또 이거 하면서 애들 수신으로 또 네? 이 커닝하는 3번. 오! 아, 2번 뭐야 이게? 1번. 천재인데? 예, 또 그딴 식으로 또 이거 기발한 생각 하나 말이야. 자, 이제 문제 풀기 시작하면 될 것 같네요. 정해 주십시오.